치매 증상을 보이던 병이 호전돼 오랜만에 집 밖으로 산책을 나온 이숙재 씨. 유채꽃, 요거 노란 거. 우리 동네 꽃핀디가 이렇게 있네. 어머니 몰랐어요? 네, 이렇게 된 줄 몰랐네. 혼자 일어설 수도 없었던 때와 비교하면 요즘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냥 먼 산 보고 계시고 그냥 딴 세상에 계신 분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관심이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뭘 하던 무신경한 그런 표정들, 그게 가장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아플 땐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먹어봤자 밥 4분의 1 공기를 못 먹었습니다. 이젠 잘 씹고 잘 먹습니다. 질기거나 그러면은 숟가락을 대면은 음식을 그냥 뱉어내세요. 밀어내세요. 전에보다는 그래도 음식을 음미하는 거라든지 씹는 거라든지 많이 본인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잘 드셨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최근에는 몇 년 만에 음식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식혜입니다. 이 양반이 잘 됐다고 그러더라.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 옛날 맛이 나요. 옛날 어머니 솜씨시네.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하는 게 최종 병명이 됩니다. 뇌에 있는 물, 그 뇌수가 정상적으로 뇌를 둥둥 띄워서 뇌를 보호하고 뇌에 영양도 주고 뇌 노폐물도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뇌수의 순환의 장애, 이게 보통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인체 뇌 안쪽에는 액체로 채워진 공간, 뇌실이 있는데 이곳 맥락총 혈관에서 뇌척수액이 생성됩니다. 뇌척수액은 지주막하 공간을 순환하며 영양분과 노폐물을 운반하고 압력을 분산합니다. 그런데 노화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이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압력과 노폐물 독성 때문에 기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보행과 인지 그리고 씹는 기능까지 떨어지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 질환이 정상압 수두증입니다. 환자들의 MRI를 분석한 결과 씹는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 외측 익돌근의 약화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즉, 인지 기능과 저장력의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된 겁니다. 예, 여기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예, 그래요. 예,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잘하셨어요. 뒤로 돌아보세요. 예. 허리에 튜브를 넣어 뇌 척수액을 뱃속으로 빼내는 요추 복강 단락술을 받았습니다. 치매 증상은 거의 없어졌고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최근 박용숙 교수 연구팀은 이숙재 씨 같은 수두증 환자들의 씹는 힘이 약화된 증상에 주목하고 96명 환자들의 MRI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속 저작근의 질감을 수치화해서 근육 조직의 이상 여부를 판별한 결과 치매 증상을 보인 수두증 환자들의 저작근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비교를 해보면 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지방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면 얼룩덜룩한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균질하지 않고. 그래서 얼룩덜룩해 보일수록 근육이 좀 약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처진 후 8개월 만에 이미 걷지도 못하고 치매 증상이 두드러질 만큼 수두증이 악화된 환자의 MRI 비교 영상. 육안으로도 알아볼 만큼 저작근이 약해졌습니다. 저작근은 밖에서 단련하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개입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인지 기능이 좋을수록 근육이 훨씬 균질하다. 또 인지 기능이 나쁠수록
이 근육에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MMSE 점수가 떨어진 거랑 일치하게 나왔어요. 수두증이 조금 진행된 분들은 씹지를 못하고 삼키지를 못하고 침이 앞으로 흐른다거나 이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 씹는 기능이 뇌의 어떤 능력과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최근 일본에서도 노년층 씹는 힘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 단서가 될 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작팀은 해당 대학을 찾아 연구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노화치 과학 분야 전문가 야마구치 사토시 교수입니다. 사토시 교수는 평균 연령 66세 172명 환자의 치아 상태와 뇌의 해마 변화를 4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今回の研究の結果からは歯周病が軽度の人の場合は歯の数が少ないほど海馬の萎縮が早いという結果になっていますので、歯周病が軽度の人はこれ以上歯を失わないようにですね、特に歯がもうすでに少なくなっている人の場合はこれ以上歯を失わないように歯周病をしっかりと治療管理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치주염이 없거나 초기인 경우에는 치아 수가 적을수록 해마 위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씹는 행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치아 수가 줄어들면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의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로 전달되는 혈류가 약해지고 산소 공급도 줄어 인지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 행위는 턱 및 침샘에서 뇌유래 영양인자 분비도 증가시키는데요. 치아 수가 줄어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 침샘의 뇌유래 영양인자 분비도 감소됩니다. 결국 해마에 전달되던 자극이 적어지면 해마에서 활성화되던 뇌유래 영양인자도 감소하고 뇌신경세포 생성을 줄이고 시냅스 구조를 약화시켜 해마 위축과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 추측과는 반대로 치아 개수가 많을수록 해마 위축이 심했습니다. 즉, 심각한 치주 질환이 있으면 잔존 치아가 많은 것이 뇌에 더 해롭다는 의미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남은 치아들이 저작 기능은 상실한 채 치주염만 악화시킨 겁니다. 歯周病が重度の場合ですね、この場合は歯がたくさん残っていても、炎症の影響によって、海馬が萎縮することが早くなると。ただ、今回の、研究の結果を考えると、重度の歯周病の歯に関しては積極的に抜歯をしてですね、入れ歯に置き換えることが脳の健康のためには良い可能性があります。 그렇다면 치주 질환을 유발해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치주염의 원인으로 알려진 입속 치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치태는 치주균의 생태계입니다. 공통적인 특성은 산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잇몸의 주변에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혈관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잇몸이 안 좋은 환자 잇몸의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살면서 산소가 닿지 않는 공간에 주로 이제 서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채취한 치태의 치주균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배양합니다. 분리 배양된 치주균 형태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현재 치주염을 주로 유발하는 세균들은 트레포네마, 포르피노모나스, 타나렐라 같은 치주균들입니다. 치주 질환에서 많이 등장하는 세균들은 일반적으로 침투력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세균들은 여러 가지 독소를 뿜기도 하고 효소 활성을 통해서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면역 작용을 소위 교란을 시키는 것이죠. 뇌에도 당연히 작용을 할 것이고, 이러한 작용이 계속되면 또 한 가지 효과가 혈관벽에 이런 축상동맥경화라고 해서 혈관이 좀 막히는 현상이 있죠. 그럼 그것도 이제 뇌혈관에도 일어날 수 있다.